오늘 네. 첫 번째 소식은 국내에 사실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하는 와중에 물론 미국 언론도 지금 좀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 미국 대통령이 빨리 결정이 안 되니까 우리 언론도 이제서야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거든, 걔들이. 근데 이때까지 당선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개표가 마감이 안 됐는데. 개표도 마감이 안 됐고 개표가 마감이 선거인단도 안 됐죠. 결정이 안 돼서 안 선거인단 됐죠. 투표도 아직 마감이 안 됐는데 당선자라고 미리 우리 언론은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하기 시작했나 봐요. 이제 슬슬 이제서야 우리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미국 주류 언론이 너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를 안 하고 있대요. 실제로 그쵸?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코너 속의 코너.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국내 언론에 나지 않는 지난 이번 미대선에 새로운 증거. 주말 동안 대단한 사건들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뉴욕 타임즈가 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선거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뉴욕 타임즈가 네. 그게 뭐냐면 아까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 알았어. 네. 헐. 뉴욕 타임즈께서 네. 말하자면 그 선관위 쪽에서 자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던 선거 관련한 데이터들 이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공개된 홈페이지 안에 보니까 실제로 갑자기 이 트럼프 있던 표 중에 27,000표 없어졌는데 그게 바이든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나타나게 되는 뭐 이런 장면에서부터 갑자기 바이든 표만 쭉 올라가는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수표인단에 들어오는 개표 수가 이게 정상적인 개표 속도가 있잖아. 네. 수십만 표씩 갑자기 확 늘어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담겨 있는 데이터를 공개를 해버렸네. 언제? 지난 주말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더 묘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미군이 독일에 있는 사이들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버를 압수해갖고 서버를 압수해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뉴스입니까?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이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 2008년도에 생긴 회사인데 전 세계 20여 개국에 여러분 사이드를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20여 개국의 선거 관련 시스템을 파는 선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입니다. 이게 벌써 한 12년 동안 쭉 해온 선거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가 창업되고 나서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포렐런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양대 창업자가 전부 다 여기에 투자를 막대하게 했고 그리고 메인 투자자는 조지 소로스고 후견인이 민주당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번에 10월 달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미국에 있는 정체를 밝혀지지 않은 파라곤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이 됩니다. 파라곤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이 되는데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 잘 운영되던 선거관리 서브 회사. 근데 이 사이트들이 왜 중요하냐? 이번 미국 선거에 있어서 이 회사가 이른바 TV에 공포되고 선관위에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의 서버들을 중계하고 보급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역 개표소에서 이게 올라오잖아. 그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TV 방송국이나 선관위에다 보내면서 이 장면들을 동시에 라이브 할 수 있게끔 그걸 제공한 회사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놀랍게도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 본사가 스페인인 회사인데 불과 선거 한 달 전에 모 회사한테 팔렸어. 누군지도 잘 몰라. 일단 꼬리 자르기가 이어진 건데 그 회사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왜 미국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나 서버가 아닌 독일에 있는 서버를 통해 갖고 이 먼 거리를 거쳐가면서 이걸 중계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사이들이란 존재는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무한테서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조지아주에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미니언을 통해 가지고 6,000표가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시켜본 거야. 왜 6,000표가 저리로 넘어갔는가? 그걸 누가 그 기록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 이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독일에 있다네. 그래서 거기를 미군을 보내서 급습을 해갖고 그 서버를 탈취가 아니라 압수를 한 거죠. 이 과정 중에 더욱 이상한 건 국방부 장관이 이 작업이 있기 전에 잘린 거야. 바뀐 거야. 마크 에스퍼가 지금 테러 담당하던 그 크리스토퍼 밀러로 바뀐 거죠. 더욱 놀라운 거. 이러한 작전을 진행하는데 CIA를 완전 배제시킨 상태에서 미국의 주독 미군이겠죠. 미군의 단독 작전으로 가서 이 서버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 사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독일 내의 영토인데 거기서 미군이 단독 작전을 할 수 있나? 그렇죠. 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는 독일 내부의 협조를 이미 트럼프가 구했다는 거야. 독일 정부에.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가장 중요한 CIA 같은 정보 부서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미군의 단독 작전으로 이 서버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각 선거구에서 올라오는 표들이 어느 시점에 집계가 정지됐다든지 갑자기 여기에서 어떤 명령이 들어와서 숫자가 뒤바뀌었다든지 그렇잖아. 지금까지 쭉 같은 레벨로 올라가다가 트럼프가 툭 빠졌는데 그 툭 빠진 만큼 바이든이 쭉 올라가는 이 과정에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선거에 대한 모든 데이터 기록을 트럼프가 확보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도미니에 의한 선거 조작이나 우편 투표에 의한 갑자기 개표소로 몰려드는 투표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 서버 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는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 자신의 어떤 그 트위터를 통해 갖고 동영상으로 이 내용을 올린 겁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사이들사가 그러니까 이 사이들 본사에서 말하자면 독일 트위터로 가짜 뉴스다. 본사를 통해서 확인해라고 홈페이지 연결된 해명 기사를 냈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사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서버가 압수됐다는 내용을 미국의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코 이게 가짜 뉴스로 취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어떤 그 증거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국토안보부의 공동 성명에 이번 선거는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행정기관들이 각자의 줄을 서고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이 있고 뭐 바이든을 지지해서 새로운 뭐 내각을 꾸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점점 더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지난주에 소개시켜둔 대로 일단 조달본부에서 임금하고 사무실 안 주고 있고요. 정보부처에서 전혀 바이든에게 정보 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첫 번째로 연방조달청에서 지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은 연방조달청장이 당선인증을 배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는 당선인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연방조달청장이 아직 당선된 거 아니다,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우리가 정보기관 하면 사실 FBI, CIA 뭐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만 9.11 이후에 각 부처마다 다
정보기관을 그러니까 그 부처마다 있던 정보기관을 하나로 취합하는 미국 국가정보원 DNI라는 곳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9.11이 벌어진 이유가 각 부처에 그렇게 수많은 정보기관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이게 취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9.11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해가지고 16개 부처에 정보기관을 하나로 쫙 취합하는 미국 국가정보국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연방조달청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멕시코 대통령이요. 바이든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오브라도르 암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당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랑 통화할 이유가 없다. 근데 다른 나라랑 멕시코는 의미가 좀 달라. 대박이네. 멕시코는 사실상 꼬붕이거든 미국에. 그렇죠. 거의 뭐 그 경제권으로 이미 통합돼 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있는 관계가 이제 굉장히 친미적일 수밖에 없는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굉장히 좌파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삐걱거리는 존재고 오히려 바이든과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그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특징으로 이제 그 주말에 워싱턴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차나 직접 이제 도보를 통해 갖고 미국의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촛불 행진, 거리 행진을 벌인 건데 네. 이 규모가 역대급 규모였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모인 가장 많은 인파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역사상 최고의 네. 인파였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최고의 인파가 뭐였던 게 옛날에 그 미군이 월남전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워싱턴 광장에서 사람들이 때로 모여갖고 할 때 그때가 최대라 그랬거든. 70년대. 네, 근데 이번에 더 많이 모였다는 얘기는 지금 뭐 미국 내부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지경에 와 있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블레싱 투유님께서 워싱턴 DC만이 아니고 모든 캐피털 시티에서 다 했다고, 휴스턴에서도 했다고. 맞습니다. 근데 고백조님께서 미국 언론들은 수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폭스뉴스는 수만 명, 나머지 CNN을 비롯한 반 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은 다 그냥 수천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밀리언 마가 마치라 그래갖고 뭐 100만 모이기 뭐 이런 집회였는데 실제 100만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미국의 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이걸 트럼프의 목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힘 대결을 시작했고 행정부 안에서도 트럼프한테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거들은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증거들의 결정적인 핵심은 수개표입니다. 즉, 수개표. 서버를 통해서 확인한 개표 수하고 숫자를 세봤더니 전체적인 투표 개수부터 시작해서 각 찍어진 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개표 상으로는 분명히 트럼프로 찍어놓은 이거를 전산 기계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을 옮겨놓은 표가 트럼프 주장으로는 270만 표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맞춰봤는데 짝이 안 맞으면 이건 100% 부정투표의 일단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워터마크 있으면 지금 빨리 까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사실 지금 까기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워터마크를 했다는 얘기는 그 비밀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선거에서 일종의 선거 관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내가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워터마크를 찍어놨어 이 얘기를 미리 해버리면 내가 이 선거가 이상할 줄 알고 애초에 선거에 대한 흔적을 남겨놨어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도 불법으로 사실상
취급될 수 있는 행위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거가 진짜 마지막까지 무효화가 안 되고 부정투표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진다 했을 때 마지막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이 카드인 거지. 이걸 먼저 던져버리면 야 트럼프 봐봐봐 선거에 개입하려고 투표지를 조작한 거잖아. 트럼프 말 뭐 어떻게 믿어? 이런 반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저는 50% 이상 워터마크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한다. 그리고 통합적인 워터마크가 아니라 각 주 당국마다 또는 워터마크를 인쇄하는 그쪽 어떤 그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일부 워터마크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뉴욕에서 간호사하고 계신 우리 미정 씨께서 여기서는 실제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선거 실제로 했나? 할 정도로 선거 이야기가 없다고. 지금 호시오스님이 아주경제에서 트럼프가 뭐 바이든 승리를 인정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트윗을 했어요. 부정한 표를 세 갖고 바이든이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이겼다. 그가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갖고 그가 이겼다. 정상적인 표를 빼면 내가 이긴다는 건데 그 앞에 if를 잘라버린 거야 우리 언론이. 그래가지고 그가 이겼다만 가지고 트럼프가 최초로 승복했다. 패배를 인정했다. 이게 무슨 언론이야 이 정도 되면. 우리 언론들이 좀 이상한 게 이게 트럼프가 뭘 썼냐면 he won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겼다. 근데 그 뒤에가 부정선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전문을 다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 원하는 데만 뽑아. 우리 언론들은 이겼다는 표현을 처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졌다는 거를 말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상해서 해, 우리 언론은? 너무 이상해서 봤는데 대부분 그래요. 지금 다들 궁금해하신 거 왜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하는 왜 걸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저는 제가 국어를 좀 못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의아했었어요. 아무리 이겼다는 표현을 썼어도 뒤에 문장의 뒤에는 이거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식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봉쇄 정책 얘기를 할 때 뭐 다음 정부가 와도 봉쇄 정책은 있지 않을 거다. 그 어느 정부가 올지 뭐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 그 언론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직감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행정부가 와도 거기서 말하는 다른 행정부라면 바이든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온갖 그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냥 기승전 바이든 승리예요. 어떻게든 다 끌어와가지고 무조건 다 바이든 승리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져온 기사가 원래 이 기사였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얘기 전혀 안 하다가 언론들이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은 했는데 특히 이제 동아일보는 일면에 소개를 했고 물론 사진 기사 정도였지만은 뭐 한겨레나 뭐 다른 데도 뭐 일면이나 뭐 이런 앞부분에는 아니지만 지면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위한 행진, 뭐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이름을 내세운 다수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을 싣고 있어요. 근데 동아일보는 일면에 그 사진 기사에 이어서 이면에도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넣었습니다. 트럼프 시간이 백악관 주인 말해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대선 결과와 관련해 어느 행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기존의 불복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패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가 드린 말씀 요거 관련해서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침을 설명하던 중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행정부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패배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참모는 뉴욕타임스에 그도 끝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퇴임 후에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면서 백악관 잔류 시나리오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한 선거 부정을 입증할 엄청난 증거들이 있다며 불복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어떻게 승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상 승복이라니. 이게 어떻게 사실상 승복이에요? 나는 내가 국어를 못하나 진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설마 한국 기사에 대해서 고발하겠느냐, 가짜뉴스 고발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트럼프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그 언론이 그 개혁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밖에 없다. 그럼요. 이제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언론의 희망 트럼프. 우리 언론들한테서 한 1,000억에서 3,000억씩 배상금을 받아내는 거 말고는 우리 언론을 개혁할 방법이 없겠다 싶어요. 진짜 방법 없다 진짜. 아니 이거는 그 사실 조국 교수 관련해 가지고 온갖 폐악질 떨다가 정말. 조국 교수 이제 고발 들어갑니다 하니까 100만 개 이상 기사가 없어졌다잖아요. 네. 정말. 나중에 트럼프가 되고 나면 이 기사들 지금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네. 지들이 알아서 다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이 시간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거짓 뉴스를 던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대 책임 안 질 거라고 이 새끼들은. 그죠. 언제 진적 봤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보통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모욕죄로 명예훼손죄로 끌려가는 얘들이 특권이잖아. 얘들이 가진 권한이잖아. 그게. 이게 왜 권한이야? 이거 왜 특권을 왜 얘들한테만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이 자체가 권한 아니냐고. 아니 이거는 거짓말이라고도 하기 웃긴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거를 받아 써놓고 그리고 저 트위터나 이런 글을 그대로 옮겨놓고 나중에 그러겠지. 난 영어 실력이 너무 모질해요. 내가 모질해서 독해를 해보니까 나는 그게 패배 선언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나는 참 진짜 모르겠네.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고 미국 법원에 고소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대거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들이 출장을 와야 돼. 그래서 이방카가 여기에다가 그 트럼프 법률에서 하나 세우고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불륜설, 이혼설부터 시작해갖고 싹 몰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벌금으로 줘줘야 돼. 정리되겠다 그러면. 그럼 언론 깨끗하게 진짜 정리되지. 네, 블레싱 투유님께서 다 이거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혼설과 관련해서 바로 보내셨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북한 관련 소식 이런 거 그렇지. 오보 이런 제발, 거는 진짜 제발. 맞아도 끝없이 맞을 겁니다 아마. 진짜. 아무튼 에휴. 그렇고요. 뭐 참.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다들 이렇게 패배 인정한다는 식으로 제목을 이렇게 뽑거나 큰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냥 제목만 슬쩍 본 사람들은 인정했나? 했네. 근데 졌네. 내용은 또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믿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록 송 작가가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이제 그림이 달라. 나도 어디 가서 이제 꿀리지 않아. 이제 솔직히 사람들 다 열에 한 5은 진짜 미국이 그런 부정이 되는 나라야? 라는 데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무너지고 있어. 도미노처럼 싹 무너져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서 좀 어이가 없어 하던 중에 YTN 보도를 보니까 인터뷰 기사인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류진 리라는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보도본부장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언론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바이든이 아직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뉴스 공장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송 작가는 3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송 작가 TV가 네. 가장 먼저 했지만 어쨌든 주류 언론일가 불리는 YTN에서 이런 게 나온 건 처음이다. 내 기사를 그렇게 잘 받아 쓰는 애들이 이 기사만큼은 아직까지 안 받아 쓰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 전날이라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해놓고 이게 선거 쟁점이 붙으면 이걸로 인해서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 대선은 길게 봐야 된다라는 정도만 해놨어도 니들 부끄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미국보다도 먼저 빨고 있고, 미국도 아직까지 안 하는데도, 심지어 미국의 행정부에 있는 관리들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데도 니들만이 오로지 바이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당선인이라고 다 쓰고 있죠. 이 와중에 이제 벌써부터 프레임 짜는 놈들이 있더만. 어떻게요? 바이든 당선자와 통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게 될 수도 있다는 등 그렇죠. 벌써 이런 기사들 쓰기 시작하더만. 일본보다 늦게 전화 받았다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뉴이죠.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거는 YTN의 입장이 아니고 YTN과 전화 연결을 한 유진 리 본부장의 얘기입니다. 그 발언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판사가 9일까지 유권자가 자신의 신분 증명을 하지 못한 투표용지를 개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종료가 더 오래 걸릴 예정이고요. 펜실베니아뿐만 아니라 또 줄리아니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은 레이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뉴욕 시장도 지냈는데 죄송합니다. 대신 아니 대신 이거 뭐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읽은지 모르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뉴욕시장도 지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등에서 진행된 상황을 아주 상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 사람 얘기는 하원이나 이런 쪽을 가지 않고 소송에서 우리만 이겨도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보수파 케이블 방송인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커가 있는데 잘 안 알려진 그런 매체인데요.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모든 보도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자동 개표기 이름인데 이 도미니언 개표기가 270만 표가 됐다고 보도하고, 그래서 잠정 개표가 늦어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나는 선거전으로 가서 소송전으로 가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도미니언 얘기를 YTN에서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 도미니언 얘기를 한 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도미니언이 있는 줄도 모르는 미국 시민들이 많을 텐데,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미니언이 뭐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미니언은 개표 보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표된 이게 수개표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게 모아놓은 걸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이 테이블에서도 모았고 저 테이블에서 모았고 이렇게 모았잖아. 네. 그러니까 총합을 내려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그 숫자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한 번에 쭉 세야 되잖아. 네. 그럼 분명히 여기서 100, 100, 100으로 셌는데 이 기계 안에 들어갔더니 50, 50, 50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러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개표기가 미국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 개표소에서 돌아갔다는 얘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270만 표가 없어졌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데, 그 270만 표라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나오려면 실제 까봐야 돼.
까봐서 기계가 개표한 총수하고 사람이 수개표로 해본 총수가 차이가 있어야만 그게 증명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근데 그거 이전에 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트럼프 측이 마련했기 때문에 통합 서버를 압수함으로써 마련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까봐야 된다라는 게 소송에 들어가면 이 소송전 자체가 결과적으로 증거 보존을 위해서 이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수개표가 끝나야 소송도 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는 이제 완전히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어쨌든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좀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 안에서도 미국의 그동안 기득권 위주의 정치 체계를 뒤엎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큰 시민 운동으로 이게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그 워싱턴을 주변에서 주요 도시에서 열렸던 트럼프 지지 시위를 말하자면 그 엎어먹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흑인 반대 그 폭동 세력들을 비롯 알리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들을 또 동원을 해갖고 반대 시위를 시작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에 촛불 집회 모이고 아니 꼭 그 비교는 아니지만 어버이 연합 모인 것처럼 동시 집회를 시도를 했었다고. 네. 근데 워낙 이쪽에 그 트럼프 지지 시민들의 세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충돌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세가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이 알면서 이 대세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SNS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요. 이 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는 선거에 단순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미국 안에서의 시민들의 어떤 깨어남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 게 목적이 있었다고 쳐보면 정말 이건 트럼프가 그 구상한 거대한 그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기가 파는 시나리오 안에서 트럼프가 지는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이 게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은 반드시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고요? 네, 트럼프의 승리로 종결된다라고 또 여기서 과감하게 송 작가가 질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있다는 과감한데. 거죠. 너무 과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직 잘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그동안 절대 움직일 수 없었던 게 시민 세력이라 시민 세력.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오프라인 선거 안에서 열렬한 지지를 이끌었고 그 사람들을 모았고 지금 선거 이후에 이 패배에 대한 승복 선언을 강요받는 입장 안에서 지금의 역전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트럼프 쪽의 열기가 강해지게 될 거고 민주당은 빨리 이거를 손절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사이트의 서버 압수 부분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돌아올 다리를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많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뉘앙스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구질구질하게 지금 굉장히 그 불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1% 미만인, 그러니까 격차가 1% 미만인 주들의 경우에 법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과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왜 빨리 패배 선언을 하지 않느냐, 패배 선언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뉘앙스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선거인단 선거는 1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를 한 거예요. 11월 3일에. 그리고 선거인단 선거 6일 전까지
재검표라든지 모든 법적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지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말하는 6일 전까지 12월 8일까지 모든 소송이라든지 재검표가 다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크다. 불가능하다. 현재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바니아가 수检표를 해야 됩니다. 펜실바니아는 20일 날까지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미 뭐 수检표 시작하는 순간 이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표차인 거고요.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검표 중이죠. 네,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검표를 국무장관이 선언을 했어요. 주 네, 국무장관이. 네, 주 국무장관이. 근데 조지아에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300표 이상을 선거인단을 얻었다. 선거가 306명. 끝났다. 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언론에. 말이 안 되는 재검표를 거죠. 하겠다는데 무슨 확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가 들어갈 건데요. 조지아도 그렇고 펜실바니아도 그렇고 서둘러 투표를 다 까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든 승리 선언을 할 때 그 당시에 펜실바니아 조지아의 총 투표율이 양쪽에 이제 투표를 했을 거 아니야. 49.8 49. 이거 할 때 총 투표율이 105%를 넘어가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해놓은 거를 나누고 있는데 총 투표 비율이 양쪽의 지지율 차이를 해갖고 이제 앞으로 1% 남았는데 안 뒤집어집니다 할 때 이미 그때 100.5%를 넘어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총국이 벌어졌던 것도 서버에 다 들통나서 떠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화면 캡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TV에 보여지는 화면 안에서 바이든 승리를 선언할 때 이미 조지아주는 105%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재검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그 재검표 안에서 예를 들어 오히려 바이든이 훨씬 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기에는 표차가 너무 미세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편 투표의 합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인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봉인에 투표자의 사인이 안 돼 있는 거라든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표들을 전부 다 합법표로 밀어 넣은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소송이 제기되면 지금 바이든 쪽으로 몰려가 있는 표 중에 상당수가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검표만 해도 아까 바깥진 표 때문에 뒤집힐 차인데 우편 투표에 대해서 부당한 표들을 제외해내는 작업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치면 여기는 바이든이 이길 수가 없는 데고요. 특히나 펜실바니아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애리조나는 지난번에 애리조나하고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겼던데요. 근데 지금 뒤집힌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봐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미국 선거를 결국 우리가 두 달 가까이 선거가 끝났어도 1월 20일 날 정식적인 취임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까지는 두 달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지금 선거 제도의 허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는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엮지 마세요. 예, 엮지 마세요. 그거 열심히 엮고 계신 분들은 증거를 좀 갖고 이게 빈 투표지 어디서 빼돌렸는지 모르는 그것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서버를 찾아오시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언자를 찾아오시든가 뭐 감시 투표 직원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짓 증언이라도 시킬 수 있는 성의를 좀 발휘하고 갖다가 얹으세요. 그럴 사람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 이 정도까지 하면 야 진짜 미국 나쁘다. 미국은 나쁜데 미국 나쁜 놈들이 민주당이네. 선거 조작은 민주당이 주로 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그거랑 똑같은 거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끌어다 대지 마. 미국 민주당하고 우리나라 민주당은 엄연 다른 당인데 그걸 우리가 계속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예.